원래도 이렇게 쓰는데 적을 거긴 적을 건데. 자, 아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죠. 지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2의 x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수가 있어? 있어요. 그런 수가 있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대. 그렇죠. 그 x를 나는 알고 싶어. 알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금 정리하자면 비교해서 합시다. a의 x제곱을 했을 때 b가 되는 수를 찾고 싶은 거예요.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이렇게 써줄게.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a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건 알고, a가 1이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b가 0보다 커지면 좋을 거야. 자, 이런 얘기야. a는 0보다 크게 하자.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 1은 의미가 없잖아. 빼자. 이런 얘기야. 그리고 b는 0보다 큰 수가 될 거야. 이런 거야. 이걸 갖다 우리가 지수의 형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때 그 x를 찾고 싶은 거예요.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 2에 1제곱하면 얼마야? 2지. 2에 2제곱하면 얼마야? 4. 그러니까 얘는 1과 2 사이의 수야. 1.1 이렇게 해보는 거야. 1.1 제곱하면 얼마가 될까? 아까 선생님 해줬지. 10분의 11 해서 사실 찾아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만 다 해야 돼. 그렇게 찾는 거야 실제로. 수학이 어떻게 답을 탁탁 구해지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차 함수가 엄청난 함수인 거야. 답을 한 번에 확 구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해서 값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루트 2의 값을 어떻게 구해? 혹시 알아요? 루트 2 값을 구하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구하는 거야.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수야? 2가 되는 수잖아. 그치? 그래서 2를 제곱하면 1이고 2를 제곱하면 4지.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사이의 수예요. 그래서 1.4를 제곱해 보였더니 2가 안 돼. 근데 1.5를 제곱하면 2가 넘어. 이게 요 사이의 숫자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1.42를 제곱하면 2가 안 돼. 근데 1.42를 제곱하면 2를 넘어. 그러니까 또 찾는 거야. 1.414를 제곱했더니 2가 안 돼. 1.415를 제곱하면 2를 넘어. 그지? 그럼 그 사이의 숫자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 찾을 수 없대. 평생 가도 찾을 수가 없대요. 그게 바로 루트 2는 무슨 수야? 무리수야 라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생 찾아낸다고 해서 못 찾아낸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하게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가면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응? 하 부분에 가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배우긴 해요. 그래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유리수,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수를 뭐라 그러냐면 무리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무리수는 존재해 안 해? 존재해요. 오케이. 무리수는 존재해 안 해? 존재해. 그런데 우리가 아는 수로 표현할 수 없어. 1.4에서 계속 가야 되는 건데 평생을 가도 못 가. 완벽하게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는 수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기호를 써서 나타내자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제곱해서 나오는 수에 대한 기호는 루트를 쓰자라는 거야. 세제곱해서 나오는 기호는 우리 루트 배웠으니까 여기다 세제곱 이렇게 해서 배운 거잖아 오늘. 거듭 제곱근을 쓰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지수에서 이 수를 찾다 보니까 이 수에서 뭐가 나오냐면 무리수가 탄생을 해요. 무리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응? 없어요. 그러니까 뭘 써야 돼? 기호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수에서 나온 기호를 우리는 이제 로그라는 새로운 파트로 잡아서 기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 x를 어떻게 쓸까? 로그라는 기호로 쓸래. 이런. 저 생각 다 써요. 이거 로그를 다 써야 돼. 근데 이렇게 쓰는 로그는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야? 이렇게 로그라고 쓰면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이 수는? 지수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쓰냐면 2를 이렇게 조그맣게 쓰고 3을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그냥 규칙이고 약속일 뿐이야. 왜? 무리수가 다시 태어났어. 이때까지는 거듭 제곱에서 태어나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데 지수에서 태어났어. 태어난 출처가 달라. 그러니까 루트나 이런 기호를 쓰면 안 돼. 새로운 기호를 써야 돼. 근데 나온 수가 무지하게 많아. 그렇잖아. 루트 2도 있고 루트 3도 있고 되게 많았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호 이거 하나를 갖다 쓴 거잖아. 그리고 여기다 숫자를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로그도 굉장히 무수히 많이 나와요. 무리수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호를 가지고 수를 다 표현해야 돼. 만약에 하나만 나오면 하나만 나오는 무리수가 있어 없어? 파트별로 하나가 나오는 무리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죠. 여러분 아는 무리수. 어떤 파트에서 출현한 하나밖에 없는 무리수. 파이. 원에서 나오는 무리수. 걔는 원의 크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파이라는 딱 하나의 비율에 의해서 하나 딱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걔는 그냥 파이 너는 이렇게 하나 쓰면 돼. 넌 3.141592 뭐 이렇게 나가는 수야. 그걸 대표하는 이렇게 한자나. 근데 넌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x는 로그 ab야. 자, 얘는 여기서 태어난 애예요. 로그는 누구한테서 태어나? 지수. 지수에서 태어나지, 그지? 그래서 로그는 얘에서 태어나서 얘는 이랬으면 좋겠네 라고 했었잖아. 아까 너는 반드시 지켜야 돼. 로그는 이게 존재 조건이야. 아빠는 이렇게, 아빠 엄마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었을지 몰라도 둘이서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순간 그 엄마 아빠가 다 결정돼 버리는 거지, 그지? DNA를 어쩔 수 없이 가져오는 것처럼 이 DNA를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어야 되고 B는 0보다 커야 돼요. 얘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게 아니야. 로그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이래야 돼. 알았어요? 그럼 조금 더 명칭을 붙이면 너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를 미치라고 불러요. 밑에서 왔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지수값을 찾아내는 기호야. 지수값을 찾아내는 기호. 그걸 뭐라고 불러요? 로그라고 불러요. 너는 진수라고 불러요. 진짜 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진수라고 불러요. 자, 봐. 의미는 이렇게 하는 거야. A를 X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수? B가 되는 수야. 아까 거듭 제곱했던 거의 의미랑 비슷하긴 하죠. 그죠? N제곱하면 얼마 돼. 근데 얘는 이제 그냥 X제곱하면 B가 되는 수야. 거듭 제곱은 자연수에 한해서 되어 있지만 얘는 지수 전체에 되어 있어요. A를 X제곱하면 B가 되는 수. 다시 써줄까? 말을 나 이렇게 읽었는데 헷갈리겠다. A를 X 제곱하면 B가 되는 수. 그 X가 로그 AB지. 맞아요? 그러면 X가 로그 AB니까 이 X가 누구라고? 로그 AB지. 자, 봐. 그러면 A를 로그 AB 제곱하면 얼마가 돼? 네? 자, 다시 A를 로그 AB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B. B가 되는 수예요. 그죠? 맞아요? 다시 잘 봐. A를 X 제곱하면 B가 되는 수 X를 로그 AB라고 하니까 결국 A를 로그 AB 제곱하면 얼마가 돼? B. B가 돼.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이렇게 많이 써. A를 X 제곱하면 B가 되는 수 이렇게 써주면 돼 라고 하는데 이 식이 나와. A를 로그 AB 제곱하면 얼마가 돼? B. B 이렇게 나와.
아셨어요? 이 수는 일반적으로 무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유리수인 경우도 있어요. 어렵나요? 어렵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좀 해봅시다. 로그 2의 8은 2를 몇 제곱하면 8이 돼? 3제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3이에요. 오. 2에 3제곱하면 8이 되죠. 그쵸? 요거 이제 나중에 간단하게 풀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은 개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지. 로그 2에 1은 얼마일까? 2를 몇 제곱해야 2에 몇 제곱을 해야 1이 돼? 0. 그렇지. 그래서 0이에요. 이렇게 나와.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로그 3의 3은 얼마야? 3을 몇 제곱해야 3이 돼? 1제곱. 그렇지. 1 이렇게 나와. 그렇게 조금 로그를 보시면 로그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수가 되죠. 그죠? 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한 문제만 더 풀자. 빨리 끝내라고 보시는 거였어요? 이제 끝내주죠. 뭐야. 선생님이 눈치는 챘는데 미안해. 조금만 더 가자. 하나만 더 하고 2차 부등식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큰 거는 크고 작으면 작고 기억나죠? 2차 부등식 아직 완벽하게 2차 부등식을 안 배워가지고 참 선생님이 좀 미안하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로그가 정의될 때 정의가 된다는 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로그가 존재 조건이 있어. 어떻게? x-1은 0보다 커요. 그렇죠.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x-2는 1이 아니어야 되고요. 맞아요? 세 번째 b값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만족이 아시겠어요? 이게 로그의 존재 조건이야. 정의되는 조건이야. 문자가 나오면 무조건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풀면 x는 2보다 커야 됩니다. x는 3이 아닙니다. 요거는 다시 풀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보다 마이너스 6이죠. 6은 0보다 작죠? 네. 그러니까 2, 3은 6이고 안되네? 6, 1이네 1, 6이고 너가 마이너스 너가 플러스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마이너스 1과 6이죠. 네. 작으니까 사이에 있다 그랬지 그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차함수 이렇게 그리면 네. 0보다 작은 값은 사이에 있죠? 그래서 x는 0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야 돼. 종합해서 풀면 이게 있어야 되고요. 2보다 커야 되고요. 그런데 3은 되면 안 돼요. 이런 얘기죠? 네. 맞아요? 3은 안 돼야 돼요. 3은 빼주세요. 이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따지면 너하고 너네 네. 따라서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고 또는 x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만 해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로그를 정의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들 했어요. 선생님 10분 일찍 끝내줬어. 10분이면 됐지? 감사합니다. 네. 좀 풀어와. 책. 책 찍어가지고. 찍어가고 필요한 사람 찍어가고 풍산자 수원하고 이거 밥으로 해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지수까지 다 풀어와. 나 지금 너무 배고파. 로그 전까지는 요거 앞에 조금 풀 수 있으면 풀어보자. 다음 주 항상 수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됐다.